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2.16 대책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서울과 강남 아파트가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집값의 쐐기를 박아줄 정부의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은 늑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성발 경기도 집값 풍선 효과가 점점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20일 이전에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였으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참에 투기 세력들을 박멸하여 서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금과 은, 달러와 유가 모두 상승 중인데 증시는 F를 덮친 코로나 쇼크로 큰 폭으로 하락 중입니다. 부동산 거품 시한폭탄 과연 언제 터질까요? 부동산 50% 이상 거품 폭락, 투기꾼 폭탄 돌리기 시작됐다. 최근 흐름을 보면 정말로 투기 세력들의 폭탄 돌리기가 한참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수용구성, 특히 수원이 유독 많이 뛰는 것은 건설사들이 거기 분양이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재개발 위주로 해가지고 아마 그 사람들도 상당히 집값을 의도적으로 띄운 것들이 커요. 정부는 그런 걸 철저히 파헤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한폭탄 들고 있네요. 째깍째깍째깍. 자, 이제 부동산 시한폭탄이 터지는 순간 상투를 잡은 사람들은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될 겁니다. 부동산 50% 이상 거품 폭락. 다음 보자고요. 집값 하락의 세 가지 핵심 요소. 현 시점에서 집값에 대한 평가를 했을 경우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총선용 대책, 즉 제가 보기에는요, 또 이번에 이제 20일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추가 대책 말로만 엄포됐고 즉각적으로 대책 안 했잖아요. 상당히 솔직히 이 정부 때문에 집값이 뛰는 건 맞아요. 뭐 규제를 해서 뛰는 게 아니라요, 잡을 의지가 없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총선용 대책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집값이 하락되는데 오히려 정부가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부동산 시세 폭등 상황인데 이 시세가 폭등했다는 것만큼 최악의 상황은 없어요. 즉 부동산이 폭등했기 때문에 하락이 상당히 긍정적일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 상황, 경제가 불안정하죠. 역시 제반 여건은 집값 하락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긍정적일 것으로 보였던 이 정부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참 아쉽네요. 투기 세력들의 부동산 치고 빠지기 단계, 자,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투기 세력이 타이밍을 판단해요. 그냥 무작정 띄우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전철이 들어가는 것, 또 발표되는 것, 또는 또 호재가 있는 것,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투기 선도 세력들이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호가가 1차 급등해요. 이렇게 잔잔하게 가던 곳이 갑자기 호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때 파상적으로 매입을 하고요. 투기 주력 세력이 집중 매입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럼 호가 2차 급등. 이렇게 하다가 거의 막 30%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현지 주민들, 전세 살던 주민들까지도 불안해가지고 막 매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거래가가 점점 올라갑니다. 자, 현지 주민이 마지막으로 매입이 계속 확대된다. 이게 바로 호가 3차 급등. 결국 파란색이죠. 집값 상승 이후 폭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 투기꾼들이 이렇게 점점 색깔이 진해졌잖아요. 이렇게 띄운 것을 현지 주민이 바톤을 이어받고 결국 집값 폭락해서 주민들, 자, 차라리 오르지나 말던지 주민들 피해 고스란히 받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전 시세보다 낮은 경기도 상당히 대부분이라고.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단기별 투기 코스, 이걸 좀 더 시각화하면 이래요. 자, 이게 투기 이전의 부동산 시세가 지금 이 영선이라면 1차 투기 선도 매입 이 사람들이 20%를 띄워요. 2차 투기 주력 매입 한 반절 가까이를 띄우면서 이때 거의 다 매입합니다. 그런데 3차로 현지인들 계속 매입하면서 100%까지 더블까지 집값이 치고 올라갑니다. 결국은 4차 투기 세력은 이미 빠져나왔어요. 이 시점에서 자, 투기 세력 매도 후에 폭락을 합니다. 결국 이전에 20%보다 약간 높은 30%. 하지만 100까지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으니 얼마나 타격이 크겠어요. 늑장 매수한 이 서민들은 독박을 쓰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서울과 경인권 거품 지역 크게 들었다. 이제
뭐 특별히 예전에는 제가 서울 외곽 지역 그리고 경기도의 저평가 지역들 이렇게 해서 추천을 좀 하기도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웬만한 곳들은 거의 다 투기 거품 지역이 크게 늘어나 가지고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여기 색깔이 진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마포, 성동, 광진, 동작, 영등포, 중구, 양천, 강동, 종로, 송대문, 서대문, 강서, 강북, 관악, 노원, 성북, 은평, 중랑, 구로, 도봉, 금천. 바로 이 순서대로 거품이 심해요. 물론 아직도 이쪽 12번에 구로, 도봉, 감천, 은평, 중랑 이쪽은 조금 낮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절대 저평가가 이제는 아닙니다. 아파트별로 이제 따져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다 거품이 심하다. 경기도도 과천, 판교, 분당, 판교, 광교, 위례, 평촌, 삼송, 미사, 광명, 성남, 가밀, 하남, 용인, 수지, 안양, 의왕, 남양주, 수원, 동탄, 송도, 기타, 이기 신도시 택지지구. 자, 경기도는 과천, 판교, 분당, 광교, 이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 위례, 평촌 이런 곳들이 상당히 거품이 심한데 이제는요 여기 써있다시피 수원은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곳이 아주 엄청 폭등했고 동탄도 엄청 폭등했어요. 송도도 그렇고 안양, 의왕, 용인, 수지도 그렇고 즉 이쪽은 원래 거품이 심했던 곳이고 이쪽마저도 폭등하는 바람에 이제 경기도도 선별적 아파트 매수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이 수원이라고 해가지고 수원이 다 거품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선별적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거품이 늘어났다. 부동산 거품 폭탄 실전 사례 한번 네 곳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폭탄 활활 타고 있네요. 점점 커졌네요. 그 다음에 뻥 터졌네요. 자, 압구정 현대 5차 34평이 2013년에 11억 했던 게 2020년 27억. 너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자, 10억짜리가 27억. 자, 하지만 얘가 거품이 꺼진다면 2024년에 16억. 그러니까 11억에 오히려 가까운 시세로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뻥 터졌죠? 방이동 올림픽 선수기자촌. 자, 이걸 보시면 이제 여기 32평입니다. 2013년에 6억이었던 게 2010년 18억. 3배 쪘죠? 아마 3, 4년 빠지면 이건 볼 것 없이 11억까지 추락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이 꺼지겠죠. 이게 뻥 하고 지금 폭탄 터진 상황. 동대문 청량리 미주 32평 2013년 3.5억이었던 게 2020년 10억입니다. 10억. 자, 2024년 만약 뻥 하고 터지면 6억. 이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절대 유지 안 됩니다. 이거. 자, 계속 집값은 우상향할 것이다. 천만에요. 자, 이제 분당구 구미동 대우롯데 성경 31평 4.3억이었던 게 10억입니다. 무려. 자, 2024년 6억. 결국은 이것도 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자, 결국 이렇게 거품이 크게 부풀려졌던 곳들은 하나같이 뻥 하고 터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자, 이제 그래도 이 시점에 나는 정말 잠도 안 오고 미치겠습니다. 저요 계속 폭락한다고 제목을 달았을지 몰라도 제가 지금 이 방송한 지 한 1년 정도 되는데 그전부터 추천 많이 했어요. 왜? 저는 폭락론자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적 접근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사이클로만 본다면 폭락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변수가 정부였어요. 정부 탓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집값 안 떨어뜨리잖아요. 자, 물론 계속 안 떨어뜨리고는 못 베길 거예요. 이번 총선 때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아마 집값은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올 거예요. 자, 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도 무조건 집값 많이 올랐다고 한탄만 할 거 아니에요. 아직도 잡으면 따라갈 아파트들 제가 보니까 널려 있어요. 서울은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그나마 그래도 변방 쪽 좀 있긴 한데 경기도는 상당히 많아요.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시세 여행만 떠나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조건을 달았죠. 경기도는. 여기에서 몇 분 이내? 10분 이내. 자, 지역 서울 변방 경기도의 저평가 지역 그리고 가격 서울 8억 내외 이상은 잡지 마세요. 8억 이내라고 해서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이내짜리에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경기도도 5억 이상은 잡지 마세요. 비쌀수록 안 좋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강남일수록 안 좋고 경기도도 10억 넘어가는 것은 완전히 꽝이에요. 더 가면 뭐예요? 결국 한번 거품 터지든 안 터지든 걔는 메리트 없다고요. 대상 아파트로 잡아야 돼요. 또는 차선책으로 단독 다가구. 조건 대출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라는 개념은 조금 잊으시고요. 실거주 중심으로
실거주 겸 장기 투자, 이게 맞는 말이겠네요. 자, 방법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관망을 하고 하락 시에 금매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은 나몰라라하고 팔짱 끼고 2, 3년 있으면 안 돼요. 왜? 아까 누가 가장 큰 변수라고 했어요? 정부요. 집값을 잡아야 할 정부가 집값 주도 성장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시기, 총선 이후 저평가 지역은 지금. 뭔 말이냐? 서울은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총선 이후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할 거냐, 하락을 할 거냐, 지속할 거냐. 하락은 이미 서울은 꺾인 거니까 하락한 건 기정사실이고요. 총선 이후에 잡을 것이냐, 아니면 계속 관망만 할 것이냐, 계속 다달이 봐야 돼요. 자, 그리고 경기도의 저평가 지역은 지금 잡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왜? 시간이 흐르면 계속 뛰니까. 이제 수용성에서 번져나갈 거예요. 부동산 거품 순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이 제일 이렇게 원이 커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서울이 크다고 해서 다 이렇게 서울이 거품이 다 심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평균을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마세요. 과천, 광명, 분당, 평촌, 판교, 광교, 유래, 미사, 가밀, 동탄. 자, 여기는 입지 대비해서 이렇게 거품이 커요. 그 다음에 이기 신도시 택지지구 다 나쁩니다. 제가 보기에는 송도, 삼송, 원흥, 지축, 향동, 덕은, 다산, 갈매, 목감, 은계, 뭐 여기 말고도요 정말 많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뜨거운 화제가 됐던 성남, 용인, 수원, 안양, 의왕, 구리, 김포. 구리, 여러분들 구리도 엄청 많이 뛰었어요 지금. 시흥, 부천, 화성, 오산. 화성하고 오산은 지금 수원이 뛰면서 같이 따라가고 있고, 남양주, 의정부, 고양, 군포, 광주, 파주, 안산, 인천. 인천은 꽤 올라왔습니다. 양주, 평택, 안성. 이제 이쪽으로 지금 번지고 있어요. 자, 이쪽에서 이렇게 번지고 있다고요. 문 대통령 원상복귀 약속을 지켜라. 약속 지켜야죠. 거품 붕괴 정상 가격이 얼마냐? 자, 현재 25억짜리. 이건 강남 최고가 기준으로 25억을 잡았고요. 2017년으로 잡으면 15억까지 다운시켜야 돼요. 10억이나 뛰었어요, 2017년에. 만약에 바닥장이 2013년으로 잡는다면 10억이 돼야 돼요, 이게. 자, 문재인 대통령은 17년이든 13년이든 그렇게 만들어 놔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5억짜리는 강남 평균가인데 2017년 9억으로 다운시키던가 아니면 2013년 평균 시세인 6억으로 다운시키던가 정말 거의 세 토막 떨어지죠. 자, 이제 서울 중위권 가격이 9억. 2017년에 6억밖에 안 했고 2013년에 4억대밖에 안 했습니다. 자, 더블 뛰었죠? 그 다음에 경기 중위권 가격 대략 5억 정도 하는데 2017년에 3.5억이었고 2013년에 2.5억. 자, 이거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광역시 중위권 가격 지방입니다. 3억 정도 되는데 2017년 2억이었고 2013년에 1.5억밖에 안 했던 게 이렇게 뛴 거예요. 지금 어디 할 것 없이 많이 이렇게 뛰었는데 대통령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만약에 거품이 붕괴된다면 이제 2017년이 저는 맞다고 봐요. 2013년은 예전에 10년에서 폭락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맞추기는 그렇고 2017년이 현실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정부한테 달렸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정부의 정책을 관망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문 대통령 출범 이후 집가 얼마나 올랐나? 실제로 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래프잖아요. 자, 7억까지 지금 뛴 곳들 작년 12월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3.8억, 4억에서 계속 4억에서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3.8억, 4억. 자, 어떻습니까? 약 3.8억 정도 되는 게 7억으로 올라왔다. 이번에는 10억짜리를 봤더니 이때 보니까 4.5억, 뭐 7억, 5억 왔다 갔다 하네요. 결국 4.5, 5억짜리가 10억까지 뛰었다는 얘기예요. 다 더블 뛰었네요. 그쵸? 외지인 부동산 투자. 외지인은 두 그룹이 있어요. 대다수는 그냥 투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프로 선수들의 투기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외지인들. 2018년 높았다가 규제 때문에 떨어졌다가 다시 또 늘어났다가 규제 때문에 떨어졌다가 지금 투기꾼들이 술래잡기 하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2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규제, 불법행위 대응반 발족, 상설조사팀 신설하고요. 특별사법경찰 배치하고 서울 외 투기 과열지구 조사 범위 확대, 불법행위 처벌 강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전거래 등 허위 계약 시 과태료 3천만 원, 담합 시도 시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 벌금, 실거래가 신고도 강화돼서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고 부동산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했는데 전국적으로 6억 원, 자 수도권은 3억 원, 그리고 약 20일경에 추가 대책 발표가 나온다고 정부가 이번에 말했잖아요. 자 20일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역시 자 부동산으로 인해서 뜨겁게 달구어진 시한폭탄입니다. 자 언제 터질까요? 실거주 목적이 강한 분들은 맹목적으로 3, 4년 하락장을 기다리기보다는 금액이 낮은 서울 변방과 경기도 저평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지금부터 총선 전후로 높지 않은 금액선에서 매수하는 것도 생각은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매수자들, 특히 투자성이 강하거나 고가 아파트 등을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은 최소한 총선 이후부터 4년간 정부 정책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관망하며 저점 매수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